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OECD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 그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현재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런 새로운 상황, 새로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인 위기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관점에서 이 무형유산 관련 관점을 또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회복 탄력성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자간 지원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다자간 지원 관계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 시스템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에서 이런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요. 충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현상을 흡수하고 또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또 긍정적으로 이런 변화나 또는 충격에 적용하면서 구조를 전환해서 이런 위기라든지 충격을 계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변화,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능력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향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향후 미래 기회를 잡는 것까지 이 회복 탄력성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력이라고 하면은 생계를 다각화한다든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민간 분야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적응력이 발휘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환 능력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충격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수 있죠. 사회 구조라든지 생태 구조라든지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을 전환하는 것도 이런 전환 능력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부패를 퇴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경제 사회 그 플래닝과 관련된 그 계획과 관련된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전환 능력, 변환 능력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또한 기회도 또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전환 능력 또는 변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또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또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해서 OECD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또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죠. OECD 회복 탄력성 시스템 분석 관련된 프레임워크 또 가이드라인이 저희 OECD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회복 탄력성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단은 리스크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크 지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실제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회 계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역량 측면에서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회복 탄력성 시스템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것인데요. 사회 단위 시스템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단위를 저희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OECD 관점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회복 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것에 기반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계라는 것은 다양한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실제로 생활을 다시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다양한 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인력 자원, 자연 자원, 물리 자원, 그리고 사회 자원 등등의 6개 자원 분야로 저희는 일단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될 자본의 종류는 맥락에 따라서 또는 분석하는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킷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회복 탄력성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인도주의적인 구호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요. 또 이후의 결과를 정책이라든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있을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역사회를 재정립하고 지역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이 굉장히 엄중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그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그 분석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보통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따로 떼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 요소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 측면에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모든 레이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적 지원, 개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구호 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지원 대상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분석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변화 이론에 기반해서 이 회복 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 이론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제 사항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변화와 관련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그 위기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을지를 또 그 로드맵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추후에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정보 관련해서도 좀 더 일관되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는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입력 자료, 인풋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방법론을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버넌스와 범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기업 이니셔티브라든지 뭐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 어떤 범위를 가져갈 것인지 뭐 무형유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무형유산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 당사자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뿌리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참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쌍방향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이 검증 방법론을 개발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산출물로 내게 되는데요. 이 로드맵이 제대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개의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워크숍으로 이런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리스크라든지 스트레스와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구성 요소의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하게 되고 어떤 개입 사항이 있는지 시스템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5개의 모듈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시작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로드맵을 사용해서 회복 탄력성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과 관련된 액션도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중기나 장기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별도로 이제 범주를 분류해서 도출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뭐 시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한에 맞춰서 또 저희가 그 로드맵 액션을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전문 분야로 활용할 수 있지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 액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로드맵 액션은 적어도 하나의 주체, 담당 주체,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충실한 토의를 통해서 이 로드맵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로드맵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회복 탄력성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회라든지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이런 모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상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NGO 무역유산 NGO 컨퍼런스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개별 구체적인 그 맥락에서 실제로 개별 공동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그 단위의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경제 또는 사회 분야의 정책에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공동체 그리고 경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난 후에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정이죠.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ECD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또 토론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NGO들의 역할이, 여러분 NGO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